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봤던 제조소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 탱크 나와 있고 지정 수량 5분의 1 미만은 제외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방유제의 용량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방유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5개 저장 탱크를 이제 뒤에 가서 좀 배울 겁니다만, 이렇게 액체 위험물을 큰 탱크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땅입니다 치면 이렇게 그냥 설치해놓고 주위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으면 위험물이 새거나 이 통이 깨졌을 때 밖으로 다 새어나와서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탱크가 터지던가 위험물이 새더라도 그것을 좀 이제 밖에 새나가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이런 턱을 만들어놔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수영장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안에 파여 있고 거기에 물을 담아놓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땅 위에 솟아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방유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유제 이 공간을 얼마큼 할 건지 그 규칙이 있겠죠.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유제가 여기에도 나오고 5개 탱크 저장소에서도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용량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지금은 어디서 한다? 위험물 제조소의 5억 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의 방유제죠. 그래서 만약에 탱크가 하나 있다 할 경우에는 이 탱크 용량이 만약에 10만 리터다 했을 때는 얼마? 해당 탱크 용량이 50% 이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유제 용량은 5만 리터 이상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탱크가 2개 이상 있다, 3개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의 탱크가 10만, 그러면 조금 더 크게 그려야겠죠. 얘가 8만, 5만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턱이 있겠죠. 이렇게 2개 이상의 취급 탱크의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 하나의 탱크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해당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나머지 거의 10%를 가산한 양이 되도록 할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중에 제일 큰 게 10만 리터짜리 있죠. 그래서 이거 5만, 50% 하면 5만이죠. 여기 10%씩 하면 얼마입니까? 8천에 5천이 되겠죠. 그러면 총 양은 얼마가 된다? 6만 3천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단 여기는 어디다? 위험물 제조소 욱 외에 있는 방유제 용량이고 뒤에 가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방유제가 나온다고 하면 문제 잘 읽어보신 다음에 어디 방유제를 물어보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어렵지는 않으시죠? 자, 보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옥 내에 있을 경우, 방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옥 외, 바깥에 있는 경우를 말했죠. 지금은 제조소, 건물 안에 위험물 취급 탱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하나일 경우에 해당 탱크 용량 이상, 2개 이상 취급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턱의 용량은 최대 2개 이상, 방금 같은 경우에 실내에 있어요. 만약 저런 탱크가 10만, 8만, 5만짜리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가 10만이죠. 그래서 10만 리터만큼의 방유제 용량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앞에 게 자주 나오지 뒤에 거보다는 앞에 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제조소에 있는 탱크 방유제 용량 계산하는 법을 다 배웠습니다. 다음 배관 보겠습니다. 배관은 그냥 이런 튼튼한 재질로 한다. 그리고 수압 시험은 제가 계속 나온다고 했었죠. 최대 상용 압력의 몇 배? 1.5배 이상의 압력에서 시험한다. 1.5배 아닌 것만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거의 다 1.5배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고인하점 위험물이라고 그냥 이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고인하점 위험물을 물어보면 뭐라고 쓰면 됩니까? 인하점이 몇 도씨 이상, 100도씨 이상인 제면류 위험물, 제사류 위험물을 고인하점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의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답을 쓰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안전거리도 제조소와 같고 보유 공기는 3m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고인하점 위험물 제조소의 특례도 잘 나오지는 않아요. 건축물의 지붕은 불연 재료,
창 또는 출입구는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그런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또는 출입구에는 어떤 거 설치한다고 지금까지 계속 나왔었죠?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죠. 유리는 당연히 망임 유리. 다 동일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5류 위험물에서 히드록실 아민을 봤었죠? 사실 히드록실 아민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정 수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안전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조소의 안전거리에서 앞에 고압과 주거용 그리고 가스시설, 문화재, 학교, 병원 다 달랐죠. 그런데 만약에 히드록실 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일 경우에는 안전거리 계산하는 게 좀 달라요. 51 곱하기 3제곱분이죠. 여기에 지정 수량의 배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히드록실 아민을 만약에 300kg 취급한다. 그러면 히드록실 아민의 지정 수량이 100이죠. 그래서 여기서 숫자 3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500이다 할 경우에는 여기다가 5를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900이다 할 경우에는 여기다 90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로 3제곱근 눌러서 바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드록실 아민의 안전거리 나오면 사실 되게 쉽습니다. 이 식만 알고 있으면 아주 그냥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계산기 없으시면 못 풀겠죠. 당연한 소리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실 때 공학용 계산기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알킬 알루미늄 등, 그러면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을 부르는 말이겠죠. 그리고 아세트 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 알킬 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 가스, 이산화탄소나 질소 등을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죠. 저장의 기준부터 해서. 아세트 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 수은, 구리,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왜 안 되죠? 금속의 아세틸레이트를 생성하기 때문에 폭발성의 물질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아세트 알데히드 등은 불활성 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해도 되죠. 알킬 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수증기를 봉입하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수증기는 물이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세트 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 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그것을 우리가 본행 장치 아니면 보냉 장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제조소가 끝났죠. 그런데 문제 한번 볼게요. 극장 30m, 인화성 제조소, 화기 엄금이죠. 그래서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아주 간단합니다.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유속을 빠르게 하면 정전기 발생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유속을 느리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배출 장소의 용적이 500이래요. 그러면 얼마 나와 있습니까? 국소 방식 20배죠. 그래서 20배니까 여기서 20배 하면 2번에 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한번 따로 제가 있는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옥외 시급 탱크를 설치하고 그 용량이 5만, 3만, 2만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큰 거에 50%, 그래서 25,000, 작은 거에 10%씩 더하면 되죠. 그래서 3,000, 2,000을 더하면 된다. 그러면 총 얼마가 나옵니까? 3만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숫자를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옥내 저장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장소 8가지 있다고 했었죠. 저장소 8가지 중에서 옥내 저장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외울 것도 많고 당연히 볼 것도 많으시겠죠. 옥내란 옥외 탱크 저장소가 특히나 저장소 8가지 중에서 외울 게 제일 여러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당연히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겠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옥내 저장소. 옥내 저장소란
그냥 어떠한 건물 지어놓고선 그 안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장소 다 끝나고 한 번에 그런 관련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안전거리는 제조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소의 규칙을 외워두시면 많이 좋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과 안전거리 20m를 둬야 되죠. 제가 이제 각 저장소 나올 때마다 하나씩 더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안전거리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사석유류 또는 동식물유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로서 얼마?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것은 안전거리 제외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전거리를 두어야 되죠. 안전거리 만약에 문화재 같은 경우에 50m를 띄어서 이러한 저장소를 지어야 되는데 그냥 그럴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정 수량도 많이 저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전거리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일 경우에는 안전거리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계속 나오죠. 지정 수량의 20배. 만약에 하나의 저장 창고 바닥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배까지 가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튼튼하게 지었다는 소리죠. 벽, 기둥, 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 구조.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그리고 창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안전거리 설치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저장소 파트에서 가장 머리 아프고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바로 이 보유공지 암기를 하는 게 좀 어렵죠. 그 중에서도 옥내 저장소의 보유공지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내화 구조일 때와 그 밖에 일반적인 경우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취급하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최대 수량에 따라서 많아지는데 되게 복잡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1.5배 이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는 2배로 가긴 하지만 수치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1.5배. 그래서 수치를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5배, 5배 이하일 때랑 5배에서 10배, 10배에서 20배, 20배에서 50배, 50배에서 200, 200 넘어갈 때.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뜸 이렇게 범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걸로 할까요? 황을 얼마? 1000kg. 황 1000kg을 옥내 저장소에 저장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보유공지가 얼마인가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대신 밑에 조건이 주어집니다. 별도의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여기에 있는 기준을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별도의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단 건축물은 내화 구조이다 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황의 지정 수량이 100kg이기 때문에 지금 10배를 저장하는 거죠. 10배는 10배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내화 구조다 했을 경우에 1m 이상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별다른 언급이 없다. 안 그러면 그 밖에 건축물이다 라고 조건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5m 이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에 제일 외우기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표지 및 게시판은 제조소와 동일해요. 그래서 0.3m 곱하기 0.6m짜리 이렇게 직사각형인 이런 표지판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면 돼요? 옥내 저장소라고 적은 다음에 그 표지를 붙여놓으면 되겠죠. 바탕색은 백색, 글자색은 흑색 다 동일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저장 창고.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 건물로 한다. 그리고 창고는 위험물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을 해야 된다. 만약에
옥내 저장소를 만들면 거기에다가는 저장 창고로만 써야지 안에다가 뭐 사무실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다른 것도 만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조소와 저장소도 같이 있으면 안 되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저장 창고는 저장소로만 써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수치가 나오는 이쪽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일단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20m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단 뭡니까? 이류 또는 사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는 2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벽 기둥 보호 및 바닥을 내화 구조로 했을 때, 그리고 출입구에 어떤 거 갑종 방화문을 설치했을 때, 그리고 피뢰침을 설치했을 경우, 단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기준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이제 저장 창고의 기준 면적을 보겠습니다. 책에 보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엄청 많이 있죠.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그리고 말킬, 알루미늄, 칼륨, 나트륨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가 앞에서 위험 등급을 봤었죠. 위험 등급 1짜리 전부 다 와. 제1석유류와 알코올유는 위험 등급 2에 해당하지만 위험 등급 1짜리랑 1석유류, 알코올유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 바닥의 기준 면적은 얼마다? 10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20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위험등급 2, 3짜리, 그런데 위험등급 2에서 1석유류, 알코올유를 빼고 나머지 전체 위험등급 2짜리랑 2등급짜리랑 3등급짜리는 바닥 면적을 2000제곱미터 기준 면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보겠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내화 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한마디로 2000짜리는 굳이 1500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2000으로 해도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이 말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위험물 저장 창고로서 옥내 저장소의 하나의 기준 면적은 얼마가 되는가 하고선 어떠한 위험 물질이 주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석유류의 휘발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얼마라고 써야 돼요? 우리가 1000제곱미터 이하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조건이 나와요. 단 내화 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한다 했을 경우에는 1500으로 할 수 있다. 둘 다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위험 등급 1이랑 제1석유류, 알코올유 해당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2000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사실 이 내화 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저장하는 창고는 여기서 물어봅니다. 1000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험 등급 1등급 그리고 1석유류, 알코올유 각각 분명히 해당하는 물질들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저장 창고의 벽, 기둥 및 바닥은 내화 구조로 해야 되고 보와 석가래는 불연 재료로 해야 된다.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 기둥 및 바닥을 불연 재료로 할 수 있는 경우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 창고 제1류 위험물인데 인화성 고체를 제외하고 제4류 위험물인데 인화점이 한마디로 그럼 무슨 소리예요? 70도 이상일 경우. 그러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해당하죠? 제3석유류부터 해당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1석유류, 2석유류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화점 기준이 1기압에서 인화점이 몇 도씨 미만? 21도씨 미만. 2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이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류 위험물인데 인화점 70도씨 미만은 제외라는 소리는 제2석유류까지는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류 위험물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앞에 위험물의 성질 파트와 법령 파트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또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소리가 나옵니다. 저장 창고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아니해야 된다. 단 오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에 있어서는 창고 내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 재료 또는 불연 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출입구에는 각종 방화문, 일종 방화문 또 나오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는 자동 폐쇄식의 각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계속 이 말 나옵니다. 유리는 망입유리. 지금까지 계속 똑같죠. 창고에 물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해야 될 위험물. 물 닿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물 닿으면 안 되죠. 금수성 물 닿으면 안 되죠. 사료 같은 경우에는 액체 위험물이기 때문에 물 닿으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같이 흘러서 나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환경 오염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액상의 위험물을 셀 수 있으니까 집유 설비를 한 다음에 모아야 되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밖으로 새 나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 같은 말이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조소의 기준에서도 봤었죠. 10배 이상 저장할 경우에는 피레침을 설치하는데 뭐는 제외된다. 제6류 위험물은 제외된다. 꼭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층 건물의 옥내 저장소 기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것은 단층이었죠. 다층 같은 경우에는 바닥의 높이를 얼마? 6m 미만. 하나의 저장 창고 바닥 면적 합계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이 두 개만 좀 잘 보시면 돼요. 거의 수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복합 용도 건축물의 옥내 저장소 기준도 한번 보겠습니다. 층고는 또 얼마입니까? 6m 미만. 건축물은 1층 또는 2층에 설치한다. 바닥 면적은 75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합 용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안 나오는 것은 제가 잘 안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부터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시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책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빨리 공부를 해서 합격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도 됩니다. 소규모 옥내 저장소의 특례 보겠습니다. 5배 이하일 경우에는 공지의 너비 필요 없고 공지 너비도 한번 봐주시면 돼요. 창고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다. 이 정도로만 보시고 이것도 역시 잘 나오지는 않아요. 고인하점의 단층 건물의 옥내 저장소의 특례.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면 돼요. 안 나오진 않지만 잘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책에 있는 것들을 정독을 하셔야 되죠. 그럴 때 이제 한두 번 정도만 보고 나중에는 그냥 다른 거 보셔도 된다 그랬죠. 단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기출 문제를 풀어봤을 때 항상 한 80점 이상 나온다,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해요. 여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 저장소의 특례 중에서 지정 과산화물 나오죠. 지정 과산화물이란 뭐다? 제5류 위험물 중 유기 과산화물입니다. 유기 과산화물의 지정 수량은 10kg에 위험 등급은 1등급이죠. 매우 위험한 물질이에요. 이러한 물질을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는 따로 특례법에 의해서 해야겠죠. 5배 이하인 지정 과산화물의 옥내 저장소에 대하여는 외벽을 얼마? 두께 3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치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두께 얼마 이상? 담 또는 토재는 저장 창고의 외벽으로부터 얼마 이상?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무엇을 담 또는 토재? 담은 얼마? 두께 15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 또는 두께 20cm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 조로 할 것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도 보겠습니다.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는 60도 미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오죠. 저장 창고는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해야 된다. 이 경우 격벽은 두께 3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조 또는 계속 같이 나오죠.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한마디로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가 더 약하니까 더 두껍게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저장 창고의 외벽은 두께 2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 또는 30 이상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창은 2m 이상 높이의 두 대,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을 합계를 80분의 1 이내,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다 잘 나와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면적, 그리고 창의 면적, 해당 벽면의 면적에 창의 면적을 얼마로 할 거냐, 이게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 콘크리트의 두께도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수철입 하역 장소의 옥내 저장소의 보유 공지가 있는데 그냥 한번 좀 이렇게 참조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거의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조소랑 옥내 저장소가 끝났죠. 특히나 이제 제조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조소에 있는 기준이 다른 곳과 겹치는 것도 많죠. 그래서 제조소 잘 보시고, 옥내 저장소는 사실 옥내 저장소나 옥외 저장소, 우리 그 밖의 저장소들, 지하, 이동 탱크 다 비슷한 빈도로 나오기는 하지만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저장소에서 볼 게 좀 적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많은 것을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많고 내용 많은 거 정리 딱 잘 해주시면 뒤로 갈수록 쉬워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